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하루를 채우기 전 처리해야 할 일들과 여러 관계 속의 복잡함, 그리고 정신을 흐트리는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전 우리는 스스로에게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희미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큰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기 전,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이 10가지 진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입니다. 첫 번째 진실.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울에 붙여놓는 좋은 글거나 사진 밑에 다는 캡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맺는 하나의 선언이자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고통,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련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구도 견디지 못했을 폭풍우를 겪어내셨을 겁니다. 불길 속을 걸어 나오며 상처를 입기도 했겠지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과 배신,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도 될지 묻지 않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소개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변명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의 옷을 입고 이유라는 이름의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저 두려움이 똑똑한 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잠재력과 타협하려는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본질 그대로, 즉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변명 속에 살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동정심과 맞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책임감,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무너진 채로 살지 않겠다. 나는 쓰러졌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자신의 삶을 이끌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펜은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장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이야기의 반전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의심, 모든 희망을 안고 그 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무언가를 써 내려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희생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고 당신이 겪은 시련으로 당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저질러 당신에게 흉터를 남긴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신 뒤에 찾아온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이후에 타오른 불꽃입니다. 당신은 묻히기를 거부한 회복력입니다. 당신은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일어선 강인함입니다. 당신의 삶의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단지 통제권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상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지배되거나 의심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구조대입니다. 당신이 해답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실. 오늘은 선물이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언젠가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더 이상 거에 의식하지 않는 이 숨결과 심장 박동.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 번 더 떠오르는 태양을 당신의 삶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을 위한 계획이 있었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맥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을 마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임시방편인 것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음 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지금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당신의 유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스크롤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잊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목적을 훔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에는 힘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집중한 채 오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를 되새기는데
오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쓴 감정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잡초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용해 무언가를 건설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은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성장하고 베풀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진실. 과거는 나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되뇌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이미 벗어난 족쇄에 당신을 계속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넘어졌던 곳, 실패했던 순간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부여하는 만큼의 힘만 가질 뿐입니다.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걸고 위험을 감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꿈꾸지 않고 손을 뻗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성장한 것이고 성장했다면 그 실수를 저질렀던 과거의 당신보다 이미 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거주지가 아니라 참고서입니다. 그곳에 짐을 풀지 마십시오. 어제의 고통 속에 텐트를 치지 마십시오. 과거의 한 챕터가 당신이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 위에 펜을 쥐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에 당신 인생의 단 1분도 더 빚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수치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씌워졌던 결코 진실이 아니었던 말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몰랐을 때 했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안다는 것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구원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상처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표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의 회복력이라는 토양에 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더 높이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감옥이 아닙니다. 교실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지혜를 얻은 곳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감히 그것이 당신을 족쇄로 묶게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질렀던 최악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얻은 교훈입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솟아난 용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당신이 어제가 오늘을 지배하게 두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내일이 아닙니다. 5kg을 뺀 후도, 승진한 후도, 학위를 하나 더 딴 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결점과 의심과 내가 겪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충분합니다. 크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듣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이 그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믿기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고쳐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가치는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생과 세상, 사람들과 고통이 그것을 묻으려 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비범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여기 숨쉬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비범하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산소처럼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팔로워, 더 높은 직함,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식일 뿐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성장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증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설득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기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은 뿌리가 깊고 진짜이며 타인의 승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적에 의해 추진됩니다. 하지만 자기의심, 그것은 도둑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순간들,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훔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취약할 때, 세상이 너무 잔인했고 당신이 너무 조용했을 때 나타납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짓말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 목소리를 쫓아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모습을 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 계속해서 나타나는 당신, 여전히 감히 꿈꾸는 당신, 쓰러져도 주저앉기를 거부하는 당신, 그 버전의 당신이 바로 진실입니다. 5번째 진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들을 때까지. 왜냐하면 두려움은 소리가 크지만 또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당신의 귀에 소리칠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의심을 속삭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돌파구 직전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무언가가 되고 수년간 당신을 붙잡아온 무언가를 깨뜨리려 할 때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기만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후, 5년 후에도 여전히 그때 그냥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해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대가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쉽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함은 결코 위대함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플레이는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작게 노는 것은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 어떤 사람들은 1번 만에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인내가 아닙니다. 관점입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떨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떨릴 때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6번째 진실. 나는 진실됨으로 살아갈 것이다. 쉬울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 아니라, 겉으로 좋아 보이거나 박수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도, 역할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하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내가 지키는 기준입니다. 인격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련됩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과 일치하는가? 진실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하고 단단하며 어느 방에서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익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인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게 할 때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때에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관성, 그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진실한 목소리가 아닌 가장 큰 목소리에 더 크게 박수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은 소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에 있습니다. 필터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가 되십시오. 이미지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실체를 선택하십시오. 가치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진실을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구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성은 시끄럽지 않지만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귀한 언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진실. 나의 시간은 소중하다. 나는 그것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 생에서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틀어졌다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직업, 정체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움직이고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것,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꿈에 대한 시계가 멈출 때까지, 후회와 스스로에게 한빈 약속들로 세월이 쌓일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시간이 그저 나에게 일어나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통제합니다. 나는 기본 설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설계에 따라 삽니다. 매 시간은 가치가 있고
매 순간은 목적을 지닙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삶이 달린 것처럼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낭비하기 위해 여기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스크롤하거나 드라마에 빠지거나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건설하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존재감,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유산이 달린 것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마치 공짜인 것처럼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초대가 기회는 아닙니다. 모든 열린 문이 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저 우회로일 뿐이고 어떤 것은 좋은 의도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말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번째 진실. 나에게는 세상에 나눌 것이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감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감히 그 목소리, 그 아이디어, 그 열정, 그 재능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누군가는 당신이 가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불꽃, 하나의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숨어 있다면, 당신의 가치를 계속 의심한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가정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팔로우되거나 가장 큰 무대에 서거나 이름 뒤에 학위가 있거나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경험, 고통, 승리, 실패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강력하고 필요한 것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딘가에서 당신의 순종의 다른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째 진실. 장애물은 기회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것, 도전, 상심, 지연, 실패.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길의 끝이 아니라 당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 산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진정한 것은 저항 없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시험하기 전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근육은 늘어나고 찢어지기 전까지는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극도의 열, 극도의 힘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광채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장이 쉽고 편안함에 쌓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이 완벽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믿음이 시험받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점을 넘어섰을 때 성장합니다. 당신이 직면한 그 도전은 벽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박수가 사라졌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에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판을 뒤집는 방법입니다.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진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받은 존재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항상 맑거나 길이 항상 순탄해서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무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함이 생존하는 사람과 번성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어둠 속으로 빛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머리 위에 지붕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식처,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 그것은 선물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 폐 속의 신선한 공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더 강력하게는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감사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것을 넘어 올바른 것에 집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 고통은 진짜지만 축복도 진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힘든 싸움이 있지만 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길은 험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정 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기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둠 속에서 빛을 품고 나아갈 것이라고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진실, 이것들은 단순히 말하고 잊어버리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기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거짓말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무기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들을 하고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로 그것들을 살아낼 때 그것들은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감정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습관의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당신이 쌓는 습관, 지키는 규율, 매일 선택하는 마음가짐의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말하고 힘을 말하고 당신의 상황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린 것처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계속